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중반에 도달한 워킹맘이에요. 이 채널은 저가 힘들 때 가끔씩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살이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반전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 다음 몇 년은 인생이 살기가 싫어질 정도가 되더군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을 챙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가 자란 환경도 이렇게 특별했거든요. 부모님은 정말로 사이가 좋으셨고 저희 자매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많이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시고 언제나 좋은 조언을 해주셨죠. 가끔은 티격태격도 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귀여운 사랑 싸움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을 해서 살면 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만 알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몇 번이나 연애를 해봤지만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괜찮으면 또 그렇지 않고 또 가끔씩 보이는 괴팍한 면이 있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져 버렸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나눈다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과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한 남자를 만나 도합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제보다 3살이나 어렸었습니다. 저가 자주 다녔던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몇 번이고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매우 하얘서 누구나 다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지만요. 혼자서 책을 사러 왔다가 마침 저도 그 남자가 유심히 보고 있던 책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 함께 서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갔죠. 그 남자는 뒤에서 저를 쫓아와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저기요, 핸드폰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어머나, 그것도 몰랐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점 자주 오시나 봐요. 전에도 몇 번 뵌 적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저도 기억나네요. 항상 제가 사려던 책을 보고 계셔서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제가 다시 그 서점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저도 뭔가 그때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남자가 좋아할 만한 책 한 권을 몰래 사서 줬어요. 절대로 안 받겠다던 그 남자에게 그 책을 건네주고 돌아섰는데 그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 네. 그럼 알려드릴게요. 생각도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그 남자의 핸드폰에 제 연락처를 입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아주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그 남자는 순수한 면이 있었고 따뜻한 면도 있었어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사주고 싶다는 말에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남자는 제게 말을 했죠.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밝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제가 하는 말에 수줍게 웃는 모습도 너무 귀엽기도 했고 아무튼 첫 만남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꽤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밥도 함께 먹게 될 정도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원래 예전부터 연상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왠지 그 말이 제게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을 마신 듯한 말투로 제게 전화를 걸어 고백을 했어요. 저기, 누나, 나 이제 누나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누나 말고 내 여자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누나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술 한 잔 마셨어요. 저는 현재 보잘것없는 대학생이지만 내년에 졸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누나한테 정말 멋진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 곁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갑작스런 고백에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모르게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리는 얼마 후 연인이 되었죠. 제가 직장인인데 대학생을 사귀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어린애랑 재미없게 왜 연애를 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즐거웠던 예전에 사귀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 싶었고요. 대학생이라는 점만 조금 그럴 뿐 남자친구로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그 남자와 저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중에서 남자친구와 가장 친한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는 10년 친한 친구이자 모든 것을 함께하며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소개시켜줬습니다. 누나, 혹시 이놈이 속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이놈을 아주 혼내줄게요. 그래, 그럴게. 그래야겠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성격도 싹싹하고 제 남자친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만큼 비주얼도 우수한 민준이라는 남자친구의 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만나지 않을 때 거의 이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보기 좋았어요. 가끔씩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는 날에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가능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데이트 비용의 80% 이상을 썼지만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서 저를 사주니까요. 낯선 느낌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제는 제 남자친구도 어른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자면 남자친구로서 99점을 주고 싶을 만큼 홀딱 빠져버렸고요. 곧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 남자와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게는 연봉도 낮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살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27살 많아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 이른 나이에서 결혼을 망설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조금 서두른 것 같아요. 자기야, 내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친구들도 하나하나 결혼을 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급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은 내 돈인 거 어딨죠. 우리 같이 열심히 벌면 되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꿈만 같은 생활이 이어졌죠.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남자가 제 남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이렇게요. 혹시 박호준 씨 아시지요? 박구준 씨랑 결혼하신 분이 맞지요? 제 남편인데 누구신지요? 누구신지요? 제 남편을 아닌가요 하신 건가요? 자, 호준이랑 대학교 때부터 사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랑 잠시 시간 갖자고 해놓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쪽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난데없는 전화에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게 말이야. 그게 사실은 그 여자 스토커야. 나 좋다고 대학교 내내 쫓아다니는 스토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뭐, 스토커 자기랑 사귀었다고 하던데? 자기는 몰라서 그래요? 스토커들이 얼마나 혼자 착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를 스토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러면 왠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꼴이 돼 우스워질까 봐 조심스럽게 남편의 절친에게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의 대학교 생활이나 여자 관계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놈.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무 친절한 성격 때문에 여자들이 오해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오해가 생겼던 건 무슨 일인지요? 어쩌다 한 명의 스토커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며 엄청 시끄럽게 말하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학교 사람들은 제가 누군가와 사귀는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남편의 친구 답답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넘어갔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으니까 생각했거든요. 한번 변경하자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지 말자고 해서 남편과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지인들에게만 연락을 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저는 아이를 임신하여 첫째와 둘째로 소중한 딸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많이 변하고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나이가 젊어서 나보다 연로하게 보이게 되니 좀 신경이 쓰여요. 그가 스타일리시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잘 고르고 남자여도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이죠. 왠지 제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서 남편이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의 등장도를 느껴 노조가 종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죠. 여보, 나 요즘 어때? 애들을 둔 상태에서 직장 생활도 쉬고 있으니까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원래 제게 3살이나 많으셨는데 아니야 그래서 나만 혼자 늙고 있는 느낌이라 속상해.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 여전히 당신은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남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남자가 제 남편이라서 여전히 행복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저는 다시 직장 생활에 돌아왔어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부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해줬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도서관도 가고 아이들을 위해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특히 아이들은 저를 닮아 책을 보는 것도 좋아했고 차분한 성격 때문에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또한 말도 빠르고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어디를 가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직장을 이직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니 좀 더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해야 한다고 했죠. 몇 군데 면접을 통해 가기로 결정한 곳은 집에서 2시간 걸리는 지방이었는데요. 회사 숙소가 제공되면서 연봉도 더 높다고 했어요.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해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의 절친인 민준 씨가 다니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갔었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일하고 다독여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으로 남편이 간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번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끔 만나는 날에는 여전히 저를 여자로서 대행태 사명감. 많은 사랑을 받는 느낌을 줬어요.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잘해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형부 있는 곳이 거기 맞지? 다른데 이지가 안 했지? 응, 거기 회사 숙소에서 살고 있잖아. 저번에 같이 갔던 곳 아직 다니지? 언니, 나 아무래도 형부를 본 것 같아. 저번에 나 일 때문에 그 근처 갔었는데 형부랑 친구가 여자들하고 같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에이, 설마.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야? 내가 착각했겠지?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일에 피곤해서 잠자기 바쁜 사람이야. 요즘에는 엄청 빨리 자는 걸로 알아. 언니야, 남자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그건 언니의 생각일 뿐이야. 절대로 남자들이 다 그래서는 안 돼. 밖에서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특히 내 시아버지와 그의 친구를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둘이 말이 맞지 않고 속이는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제 여동생은 제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어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로 저는 이번에도 별로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는 형부에 대해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행복한데. 여동생에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똑부러진 성격이고 워낙에 사람들을 보는 눈이 높아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의 말을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하긴 연애할 때부터 제 동생은 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맨날 얻어먹고 그러는 것도 싫어했고 왠지 한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웃으며 넘겼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찜찜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남편께 물어봤죠. 제 동생이 보았다는 그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 남편은 일기를 날뛰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제 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제는 예전부터 나에게 왜 그러는 거야 하는데 여보, 우리 사이는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왜 자꾸 중간에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못 믿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 시력도 좋고 사람도 잘 알아보는데 그런 말을 해서 물어본 거야? 나도 당신을 믿지 않나 봐.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그러잖아. 가족들을 위해서 타지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라고 말했습니다. 서운합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시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동생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해요. 앞으로는 남편의 말만 믿고 듣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주말에 이전 회사의 일을 도와주어야 해서 2, 3주에 한 번씩 주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김고 부부가 저희였죠. 밖에 돌아다닐 때도 손을 잡고 다니기도 했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이 문제,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까지 남편과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가끔씩 친정에 놀러를 갈 때도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정도였어요. 우리 큰딸은 진짜 인꼬 부부야. 너무 보기 좋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요즘 사람들은 각방도 쓰고 바람도 막 피우고 그런다던데. 정말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장모님이 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따님을 제게 주셔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저희 부부는 정말 평생 가도록 행복한 날만 있을 테니까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딱히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나이 40이 조금 넘었네요.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고 연봉도 꽤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제게 주는 생활비는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남들에게 저희 부부는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직장 동료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럽다. 정말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돈 모자르고 아이들도 말썽을 피우는데 자기네들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이랑 알콩달콩해서 보기 좋고 아이들도 공부도 끝내주게 잘하고 어쩜 이렇게 복이 많은지. 에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나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네들처럼만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탁 팀장님네는 얼마 전에 이혼한 걸 알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던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가 바람 피운 게 들리더라도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나와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이 그러네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큰일이네요. 정말 얼마 후에 우리 집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기간이 끝나기로 한 후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보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동네가 아이들의 학교나 학원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좋다고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좀 심상찮았어요. 난 지금 여기가 더 좋은데 굳이 왜 그쪽 동네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동네가 여기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잖아. 아파트도 더 새 거고 아이들의 환경도 더 좋고 왜 그래? 거기가 싫어. 아니, 난 그냥 여기가 정이 많이 들어서 라고 했죠. 그렇지, 우리 신혼살림 시작한 곳이니까 나도 정이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아서. 당신 내일 출장 간다고 했지. 내일 내가 시간이 되니까 먼저 좀 알아볼게. 정이 들어서 옮기기 싫다는 남편의 말을 저는 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저와 함께 시작한 신혼의 시작을 잊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이 주말이 돼서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저 혼자 먼저 부동산에 갔어요. 몇 군데 부동산을 들러 현재 시세도 알아보고 괜찮은 집이 나온 것이 있는지도 알아봤죠. 그중에서 아주 인상 좋으신 여자 사장님이 계셨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 동네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몇 달 전에도 신혼부부의 집을 전세로 계약해줬다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손님 복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함께 가기를 꺼려 했어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화가 다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고 아이들에게 시켜 아빠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나갔습니다.